2025년 4월에 공개가 된 라마4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라마4에 대한 그 문서가 하나만 존재하지를 않고 몇 개의 문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의 이 라마4에 속하는 이 모델들에 대한 정보가 약간 스캐터가 되어 있어서, 흩뿌려져 있어서 그 정보를 하나의 표 형태로 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 스펙으로서 표를 지금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라마 3.2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오른쪽부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다 라마4에 해당이 되는 모델들입니다. 라마4 Hard라고 자신들은 이걸 지칭하고 있는데, 그 안에 스카우트라는 모델, 매브릭이라는 모델, 베히모스라는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라마4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전들과는 달리 Mixture of Experts, 줄여서 MOE라고 불리우는 그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E라는 것은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 모델을 이 익스퍼트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모델의 조합으로서, 그것의 결합 형태로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치 하나의 자동차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을 조립해가지고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익스퍼트라는 것을 모아서, 익스퍼트라는 작은 모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모델을 구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MOE 구조의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모델의 입력값이 들어와가지고 결과물을 생성할 때까지, 즉 모델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파라미터가 다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익스퍼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의 일부분만, 그냥 일부분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활용이 되어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항목들에서 보시면 토탈 파라미터 개수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가 되는, 액티브해지는 그런 파라미터 개수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엑스퍼트의 개수와 또 그 엑스퍼트들 중에서 모델 실행 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엑스퍼트의 개수도 따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3.2에서는 MOE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탈 파라미터 개수만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 라마4에 해당되는 모델들은 이 모든 정보가 이 표 안에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라마 3.2가 지금 1B부터 90B 언저리까지 있는데, 라마4 스카우트가 109B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마4 매브릭, 그리고 라마4 비히모스가 각각 이 정도 되겠습니다. 비히모스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이 사실 지금 그 라마 시리즈를 내놓은 그 팀이 가장 앞세우고 싶은, 가장 이제 그 대표 모델로 내세우고 싶은 모델이다.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현재 이 비히모스 모델의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모델은 아직도 여전히 트레이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델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성능도 남다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매브릭이나 스카우트로 디스틸레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즉 스카우트가 매브릭이 비히모스로부터 배우게끔 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 익스퍼트 개수를 이제 보시면은 스카우트는 16개, 그리고 매브릭은 128 플러스 1개의 shared expert, 그래서 총 129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액티브해지는 파라미터 개수는 17B로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총 파라미터 사이즈는 꽤 차이가 나죠.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액티브해지는, 활성화가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엑스퍼트 개수도 활성화가 되는 엑스퍼트 개수도 똑같거든요. 스카우트도 2개, 라마4 매브릭도 2개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2개는 하나는 일반 엑스퍼트, 하나는 아까 언급한 shared 되는 공용 쉐어가 되는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총 2개가 되는 것이죠. 라마4 비히모스도 이제 요렇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누락이 되어져 있는 정보가 밑에 보시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비모스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마 시리즈에선 멀티모달을 지원을 하고 있죠. 라마 3.2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멀티모달 지원이 되는데요. 라마 4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그냥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한 모델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리 퓨전 기반으로 해서 네이티브 모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과는 달리 라마4는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시점부터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방식에서는 그 각각의 모달별로 예를 들어 이미지랑 텍스트다. 그러면 이미지 따로, 텍스트 따로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서의 퓨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라마4 시리즈의 모델에서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시점부터 함께 조인트하게 학습이 멀티모달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풋 랭스 같은 경우에 라마 3.2가 128K 이것도 굉장히 큰 편인데 스카우트가 무려 10M, 매브릭은 1M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이머스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그 사람의 언어 개수를 보았을 때 라마 3.2는 8개가 서포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마4 스카우트나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또 서포트되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서포트되는 랭귀지는 12개 정도로 언급은 하고 있으나 또 다른 문서에서는 최대 200개 이상의 언어가 제공이 되고 있다,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마4와 관련된 스펙에 대해서 그 여러 개의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내용이 막 좀 마구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로 지금 표로 정리해 본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서포트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1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는 200개의 언어가 넘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프리시전과 관련해서도 학습 시점의 프리시전과 그리고 모델을 릴리즈할 때, 그러니까 세이브해서 릴리즈할 때 그 시점에서의 프리시전을 구분해서 지금 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니까 따로 이것을 굳이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 라마 3.2에서는 약 9T개 정도까지 토큰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라마4 스카우트와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각각 40T, 22T개 정도의 토큰을 사용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조 측면에서의 주요 특징과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차원에서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로프라고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구조는 I가 Interleaved Transformer Layer를 얘기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네이티브하게 그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모델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구조가 그렇게 네이티브하게 학습을 할 때 취했던 구조가 이런 인터리빙 하는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모달에 대해서 인터리빙 레이어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로타리 포지셔널 인베딩을 취하고 있음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iloop라고 이거를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좀 의아스러운 점은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는, 이걸 이제 줄여서 NOPE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존 다른 연구에서도 사실 소개된 바가 있어요. NOPE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들도 이것을 사용을 했다라고 소개는 하고 있는데, 앞에서 iloop라고 해서 로타리 포지셔널 인베딩 썼다고 얘기해놓고 그 밑에서는 또 다시 노 포지셔널 인베딩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레이어에서 어떻게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문서상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포지셔널 인베딩을 썼다라고 소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에서 템퍼레처 스케일링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서의 그 스트래터지 중에서는 메타피라고 이름 붙인 것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세한 내용이 문서상에선 제공되고 있진 않아요. 그 레이어 단위로 그러니까 per layer learning rate와 초기화를 careful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그냥 메타피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pre-training, mid-training, post-training을 수행을 했습니다. pre-training은 뭐 그냥 next word prediction으로 그냥 학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next word prediction으로 학습이 되는 거기는 합니다만 mid-training과 post-training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pre-training과는. pre-training은 전반적인 general한 knowledge를 대폭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mid-training은 어떤 특정 타스크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당연히 타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타스크들이면 인스트럭션 튜닝으로서 이제 그 타스크 스페시픽한 그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특히 이제 추론이나 코딩이나 수학 도메인과 같은 경우에는 미드 트레이닝까지만 했을 때 성능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페이지를 거쳤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커리큘럼 베이스드 러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이 그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그냥 단순 튜닝만 하다 보니까 모델이 쉬운 것들 위주로 골라서 이렇게 배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부할 때도 자기가 쉽고 자기한테 잘 풀리는 것들만 자꾸 풀게 되고 어려운 것들은 풀기 싫어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비슷하게 모델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베이스드 튜닝이 결국은 추론이나 코딩이나 수학 도메인에 대해서 주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땐 크게 이 안에서 그 세 개의 서브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Lightweight SFT, Supervised Fine Tuning인데 그 각각의 데이터 example들마다 난이도를 그 판별하게끔 했어요. 모델로 하여금. 그래서 쉬운 것들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50% 정도는 미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수행을 했고요. 이때도 또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쉬워 보이지 않는 좀 비교적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학습이 된 모델을 또 다시 한번 그 프롬프트가 어려운 건지 뭐 중간쯤 어려운 건지 미디엄 레벨인지 하드 레벨인지와 같은 것들을 알아내게끔 해가지고 쉬운 것들은 easy 레벨인 것들은 걸러내도록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드에 해당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줬다. 계속해서 difficulty, example들의 difficulty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트레이닝이 커리큘럼 베이스드 튜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DPO를 마지막에 또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런 코너 케이스들, 예외 상황, 좀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아주 세밀하게 굉장히 그 fine grained 튜닝을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할 때 알아둘 주요사항을 또 아래쪽 요 URL을 따라 들어가 보시면 이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스카우트랑 매버릭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놓는 주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요약을 표 형태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멀티모달에서는 인풋으로는 텍스트와 그리고 최대 5개까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아웃풋은 텍스트 온리로 나온다. 그리고 멀티링구얼 쪽에서는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는 잉글리시만 가능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모델들이 하나의 GPU 안에서도 돌아갈 만큼 라이트하냐라는 것인데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H백 한 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int4 프리시전으로 하면 가능하다.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이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의 날리지는 2024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썼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모델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마4에 대한 정말 간단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